자,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7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한 직육면체 모양의 동일한 벽돌 두 개를 그림과 같이 수평의 테이블 위에 쌓았다. 벽돌들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A1 더하기 A2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벽돌들이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이 테이블 위에서 정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A1, A2가 있을 건데 이것의 최대값이 얼마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라고 문제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황을 분석하면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제일 먼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이가 있는 물체는 대표점이 질량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있는 물체의 대표점, 질량 중심, 센터 오브 매스를 이렇게 잡고요. 길이의 중간이 질량 중심이겠죠? 그러면 이 질량 중심에 중력이 집중된다고 보면 이 물체는 질량 중심 아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추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추락하게 되겠죠. 중력이 땡겨서 여기에 중력이 집중된다고 보면 당연히 중력이 이렇게 집중되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추락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 그러면 추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을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얘가 중력을 받더라도 책상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추락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상태에서 추락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있고 싶으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질량 중심을 이 책상의 모서리에다 딱 붙여주시면 모서리를 받쳐주면 추락하진 않겠죠? 요게 중력을 받더라도 모서리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때 여기 나간 길이가 최대값이 된다. 그렇죠? 일단은 추락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밀 때까지 간다면 질량 중심을 모서리가 받칠 때 나가 있는 부분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질량 중심이 여기 있으면 조금밖에 안 나갔으니까 최대값이 못 되고 얘를 최대한 밀고도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요 모서리를 책상이 받쳐주면은 그때 여기가 최대값이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원리를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벽돌이 한 개 있을 때 이제 얘를 최대로 버티게 하려면 질량 중심을 모서리가 받쳐주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최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잡고 이 길이는 2분의 1 L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질량 중심을 받쳐주면 최대값이 되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때 이 길이는 전체 길이가 L이라면 2분의 1 L이 된다. 이것이 벽돌 한 개 있을 때의 기본 계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벽돌이 두 개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 일단은 벽돌 한 개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기를 무조건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벽돌로 이렇게 벽돌이 하나 있을 때 두 번째 벽돌로 여기를 이렇게 받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얘는 질량 중심을 여기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벽돌의 위치는 얘를 받쳐주게끔
위치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 그 다음에 물체가 두 개가 됐죠. 그러면은 전체 질량 중심을 찾습니다. 그러면 전체 질량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체의 질량 중심도 여기, 이 물체의 질량 중심도 여기, 두 물체가 똑같은 질량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 가운데가 전체 질량 중심이다. 해서 정 가운데 표시를 해주고 요 정가운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정가운데가 바로 전체 질량 중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가 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두 번째 물체가 여기를 받쳐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전체가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전체 질량 중심을 받쳐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책상이 받쳐준다고 하면 전체 질량 중심은 이렇게 전체 질량 중심을 책상이 받쳐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정리. 자, 만약에 이렇게 물체가 한 개 있지 않고 물체가 두 개 있다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무시하고 전체 질량 중심을 받쳐줘야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잡아서 결론적으로 한 개의 질량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질량 중심이 중요하고 전체 질량 중심을 이렇게 받쳐야지만 요 모서리가 최대값이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쪽 길이. 자, 요쪽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요 벽돌의 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1 L이다. 해서 2분의 L이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얘 질량 중심하고 얘 질량 중심의 중간이 전체 질량 중심입니다. 두 개가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L인데 그거의 반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분의 L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처음 그림으로 가서 질문이 A1 더하기 A2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여기는 두 개를 더해주면 이 그림에서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1L 더하기 4분의 1L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4분의 3L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질량 중심을 책상이 받쳐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만약에 벽돌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벽돌 4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한 개만 더 쌓아 봅시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만약에 벽돌이 3개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벽돌 2개의 질량 중심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L, 여기는 4분의 1L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물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세 번째 벽돌은 요 질량 중심을 받쳐줘야 됩니다. 여기를 세 번째 벽돌이 받쳐줘야지만 이 두 개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3개가 됐으니까 전체 질량 중심을 또 구하면 됩니다. 이 3개를 가지고 전체 질량 중심을 구해보자.
그러면 전체 질량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EM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이 위치를 표시해서 EM. 그 다음에 여기는 M이 있으니까 M을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1 L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전체 질량 중심을 구해보자가 목적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일단은 요거를 그대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그대로 데리고 왔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질량 중심을 구하려고 간만히 봤더니 질량이 1대 2m이죠. m 대 2m. 그러면 질량 중심은 이쪽으로 쏠릴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이 더 크니까. 그러면 질량 중심이 어디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전체 질량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질량 중심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질량이 2m, m이니까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쏠렸다면 여기가 2대 1이 되겠죠? 질량에 비례해서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니까. 그러면 여기 비율은 2대 1이 된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3분의 2대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전체 길이가 2분의 1 L이래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2분의 1 L이니까 2분의 L에 이만큼이 요 길이고 2분의 1의 1만큼이 요 길이니까 요 길이를 구하세요. 요 길이. 왜냐하면 질량 중심의 위치, 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2분의 L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이 전체의 3분의 1. 그렇게 해서 요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요게 질량 중심의 위치인데 얘는 2분의 1 L에 3분의 1만큼이 될 것이다. 그래서 6분의 1 L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질량 중심의 위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량 중심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질량 중심은 M하고 2M이 있을 때 전체 질량 중심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를 받쳐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물체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요거를 구한 거를 이용해서 일단은 전체 질량 중심을 그림에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일단은 전체 질량 중심을 그림에다 표시했어요. 이렇게 그림에다 전체 질량 중심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전체 질량 중심을 모서리가 받칠 때 최대값들이 된다. 요거를 구한 거를 표시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 길이는 2분의 1 L이 되고 이쪽 길이는 4분의 1 L이 되고 이쪽 길이는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6분의 1 L이 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전체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그것이 2m이다.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하고 m의 전체 질량 중심을 또 구하자. 라고 해서 전체 질량 중심을 구해서 이제 그거를 책상이 받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2분의 1L, 4분의 1L, 6분의 1L.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벽돌 쌓기 문제라고 하는데
벽돌 쌓기 공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2분의 L, 4분의 L, 6분의 L 이렇게 되니까 벽돌 쌓기 공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벽돌 쌓기 공식은 2분의 1L 더하기 4분의 1L 더하기 6분의 1L 더하기 8분의 1L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짝수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결론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유사 문제는 냉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벽돌이 2개라면 2개를 더하면 되고, 벽돌이 3개라면 요 3개를 더하면 되고, 벽돌이 4개라면 이렇게 4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는 그렇다면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x는 요걸 적으면 24분의 25L 더하기 점점점이 된다.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그래서 벽돌 쌓을 때 x는 얼만큼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얘가 1보다 크죠? 그래서 L보다 크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L보다 크다. 여기 더하기도 있으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벽돌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늘려서 쌓으면 여기서부터 바깥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는 L보다 크게 된다. 라고 하는 유명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벽돌 쌓기 문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벽돌 쌓기 공식. 짝수로 간다.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요거 외워놓으시고, 두 번째,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벽돌을 쌓았을 때 나갈 수 있는 길이는 L보다 크게 나갈 수가 있다. 요것도 결론적으로 쌓아놓으면은 요거는 대학물리학 책에서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대학물리학 책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